손잘TV 30번째 양육의 지혜,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출산이 걱정이다를 주제로 연륜의 지혜를 털어놓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출산을 걱정하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시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공직 생활을 했는데 출산율이 떨어져서 걱정하는 남충우입니다. 저는 언론사에 종사하면서 저도 저출산을 많이 걱정해서 잠을 못 자는 윤영걸입니다. 저는 비영리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김미영입니다. 이제부터 저출산을 걱정하시는 세 분이 나누실 수다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상에서 느끼시는 우리나라 저출산의 모습은 어떤 모양인가? 둘째는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나? 셋째는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입니다. 그러면 첫째 주제인 일상에서 느끼시는 우리나라 저출산의 모습이 어떤 모양인가에 대해 얘기를 나눠주세요. 네, 제가 제 조카들이 있는데 아이를 하나만 낳고 그만두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저기 손주가 4명입니다. 근데 하나만 더 낳아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우리나라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1부부당 2명 이상을 낳아야 하거든요. 근데 0.81명입니다. 1.0명 아래로 떨어진 국가는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10억이 넘는 중국이 있죠. 1억이 넘는 일본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토를 지키려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은 돼야 하거든요. 제가 2015년부터 꿈꾸는 음악학교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들을 모집을 하면 모집 대상 인원이 100명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상이 되는 아이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때처럼 지원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1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아이들 숫자가 너무 적어졌다는 거를 제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근데 여전히 자기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부모들의 그 욕망과 욕구는 여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률은 꺼지지 않고 지금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아이가 손자가 나서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며느리한테 큰 절을 하고 싶을 정도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들 저출산하는데 한 명 낳아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 근데 아들이 회사를 휴직 가고 집에서 육아휴직 가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젊은 부부가 둘 다 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출산은 아까 남 선생님 말대로 국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이 좀 많아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는 의식, 이런 게 사회 문화적 이런 여건 조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음 주제는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나에 대해 얘기 나눠주세요. 사실 지금 현재 정부가 2006년도부터 300조 원을 예산을 투입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저출산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주택이라든가 고용에 투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아 여성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아 독박이라는 말이 있죠. 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기피하고 출산 기피가 지금 현재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사실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하니까 정부도 나몰라라 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bad father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나쁜 아빠라는 뜻이죠. 지원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초저출산 터널을 탈출하는 법. 이 책을 쓰고 쓰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의 이제 관리들이랑 이런 데 보내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이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 책하고 편지하고 보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와, 대단하세요. 비예산적인 요소도 좀 크지 않나. 저는 손자가 있는데 이제 10개월 됐는데
저희 손자애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바로 보내기도 아직은 너무 어려서 어렵고 또 더 육아휴직을 1년 이상 하자니 이 육아휴직을 1년 이상 한다는 게 또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조부모가 또 봐주는 형편도 또 안 되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를 보면은 며느리가 둘째를 못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를 믿고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아, 그거를 국가에서 좀 책임져 주면은 네. 훨씬 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예를 들면은 외국인 그 최저임금제 적용을 우리나라는 외국인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은 다 줘야 돼요. 그리고 네. 고용도 물론 쉽진 않지만 음, 싱가포르 같은 데는 필리핀 도우미를 쓰더라도 최저임금을 외국인은 적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 7, 80만 원이면은 입주 도우미를 쓸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200만 원에도 못 구하니까 400만 원, 500만 원을 줘야지 구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 조부모가 본다는 것도 또 쉽지 않아서 네. 요새는 상견례 할 때 서로 목발 짚고 간대요. 내가 손자 볼 형편이 안 된다고 목발 짚고 휠체어 타고 이런 형편이니까 그런 국가적인 예산 지원도 필요하지만은 뭔가 나라에서 책임져 준다는 그런 시그널 이게 좀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네. 저도 뭐 멀리 볼 거 없이 그냥 저희 직원들만 보더라도 그 자기가 공부하고 배운 것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 옛날 저희 어머니 세대 때는 그냥 많이 배웠어도 아이를 키우는 게 가장 크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실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공부한 것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실현해서 내가 조금 더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본인이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일에 누군가가 옆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아이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문제가 참 많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다음 주제는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 얘기 나눠주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출산은 여자가 하지만은 사실은 여자한테 다 맡기면 여자가 파업을 하겠죠. 저는 출산을 해결하려면 남자들이 나서야 된다고 봐요. 남자가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똑같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지위나 이걸 부여하면은 여성들이 더 자유스럽게 출산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요. 여성을 더 우대하는 거죠.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데는 동거하는 부부가 혼인신고 안 하고 출산을 해도 육아수당 줍니다. 와. 우리나라는 손가락질 하잖아요. 네. 동거하는 부부가 애 낳는 게 당연히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G7에서 1등으로 출산율이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 존중에 대한 문화 이게 참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육아를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는 낳기만 해 나라에서 책임져 줄게 이런 확실한 시그널 그리고 또 하나는 주거 문제도 굉장히 크죠. 집 문제를 어떻게든지 좀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과거에는 애를 여러 명 낳아서 가축으로 말하면 거의 방목하다시피 키웠는데 지금은 집집마다 한 명 한 명씩 어떻게 보면 국보급 조선시대 세자입니다. 세자.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공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데 국가에는 찔끔찔끔 푼돈 지원하고 다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 문화, 국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좀 손보고 국가적인 총력 지원 체제로 좀 갖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아까 남 선생님도 국가 지원 얘기했지만 저는 인구 담당 총리라도 하나 좀 둬야지 이거 해결되지 않나. 이런 그냥 뭐 여성부에서 뭐 부속으로 하거나 뭐 예산부 저 보건복지부에서 그 한 부서로 해서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 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그 답이 지금 얘기를 해도 될까 그런 생각이 제가 갑자기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요즘엔 상견례 할 때 목발 짚고 온다는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윤 선생님이나 남 선생님 그 연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또 오늘 알게 됐어요. 저는 사실은 지금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은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자 이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어쩌면 목발을 짚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어요. 사실은 있지만 제가 아이들을 오랫동안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기르는 일들을 이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하다 보니 정말 인성이 좋고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정서가 안정되고 하는 아이들은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젊은 세대의 나의 엄마 아빠는 생계를 또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저는 두 분한테 너무 죄송한 얘기고 제 자신도 힘든 얘기지만 조부모님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원은 딸과 아들에게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서도 받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육아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고 네. 국공립 유치원이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저녁 7시, 8시까지 네. 또 온종일 돌봄 네. 이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날 것이다. 정부가 연간 20조 원만 더 드리면 됩니다. 해결 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인색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만 해결이 납니다. 우리들의 수다를 듣고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른들은 역시 꼰대라고 할지 아니면 연륜은 공짜가 아니라 할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은 분명 재앙입니다.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젊은 세대가 인식했으면 합니다. 그 해법으로 조부모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손잘TV 양육의 지혜 수다방에 참여해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손잘TV 30번째 주제는 저출산이 걱정이다 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